2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되도록이면 문제풀이까지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정전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전계라고 하면은 가장 안정적인 상태, 그 다음에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죠.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하 분포의 전개이다.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정지했기 때문에 에너지 상태로 봤을 때는 최소인 상태가 됩니다. 2번, 진공중의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를 일정 전위의 도체로 완전 포위하면 내외 공간의 전개를 완전 차단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다? 차단시킬 수 있다. 차단, 차폐입니다. 그래서 진공중의 도체계니까 정전계죠. 진공중에는 도체계, 전개라고 보시고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전차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간격 Dm의 평행판 도체에 V볼트의 전이차를 주었을 때 음극 도체판은 초속도 0으로 출발한 전자 E가 양극 도체판에 도달할 때 이 속도는 뭐다? 묻고 있는 거 포인트는 뭐냐면 전자의 속도입니다. 전자 속도.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Q이죠. QV죠. QV는 전자 하나의 전기량은 E죠. 그래서 EV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의 MV 자승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한 것이고요. 묻고 있는 속도는 어떻게 돼요? V 자승은 넘어가니까 M분의 2V. 따라서 V는 루트, V의 제곱이 얘니까 V는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M분의 2V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것을 수치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수치로. 이렇게 공식으로 물을 때도 있고, 수치로 얼마? 5.93 곱하기 10의 5승이죠. 예. 5.93 곱하기 15승 곱하기 루트의 V가 됩니다. 요 유도 과정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4번입니다. MKS 단위계에서 진공 유전율 값은, 진공의 유전율 값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수치를 외우고 계시죠? 진공 중의 유전율 에프실론 제로는 얼마? 8.84 혹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혹은 얼마?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래서 뭐 생각이 안 난다라고 생각이 안 나시면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다 두드려 가지고 이 값이 나오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1번 두드려 보시고, 2번 두드려 보시고, 3번, 4번 두드려 가지고 이 값이 나오는 것을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4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느냐? 쿨롱의 상수를 이용한 겁니다. 보세요. 쿨롱의 상수 K는 얼마?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인데 그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엡실론 제로는 얼마요?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이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면 엡실론 제로는 4파이 곱하기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입니다. 그리고 얘 한번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은 8.84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2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번에는 3번입니다. 3번. 계속해서 5번. 전기의 세기가 E인 균일한 전개 내에 있는 전자가 받는 힘은, 우리가 전자의 전기량은 E입니다. E예요.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F와 E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F는 뭐? E에다가 Q를 곱한 거죠. F는 Q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전기량이니까 Q 자리에 E를 대입하면 F는 EE가 되는 거예요. 힘은 EE.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전자의 전기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요.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이너스인데 이거 빼기가 아니고 방향을 얘기합니다. 플러스 전하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기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의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2이고요. 방향은 전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 전개와 반대 방향의 힘을 갖는다. 플러스라고 하면은 같은 방향,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반대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5번에는 4번이 되네요. 4번. 계속해서 6번입니다. 진공 중에 플러스 20 마이크로쿨럼과 마이너스 3.2 마이크로쿨럼인 두 개의 점전화가 1.2m 간격으로 놓여있을 때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작용력 방향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시면 Q1, Q2가 있고 간격이 있고 진공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작용력이라고 하면은 그 유명한 쿨롱의 법칙 적용하는 겁니다. 쿨롱의 법칙 F는 공부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공식이에요. 네. 전기 자기학에서는 필수적인 공식이고 우리가 6장에 가면은 또 유사한 공식이 또 나옵니다. 이 공식과 비교되는. 그래서 2장에서 콜로의 공식, 뭐 전개의 공식 이런 것들은 꼭 숙지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48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입니다. 그런데 진공중이라 그랬죠. 진공중 공기 중이면 얘는 엡실론 제로가 됩니다. 엡실론 제로가 되고 따라서 쿨롱 상수 앞에서 했지만 48 엡실론 제로분의 1은 얼마입니까? 얼마?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거리가 얼마냐? 1.2m니까 1.2의 자승이고요. 그 다음에 20 마이크로쿨롱과 마이너스 3.2 마이크로쿨롱입니다. 그러면 20 마이크로쿨롱은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예. 나노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거꾸로 갔을 때. 네. 전기 자기학은 밑으로 많이 가요. 뭐 10의 3승은 키로,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10의 12승은 테라인데 전기 자기학은 지금 전기량, 뭐 자기량 이런 것들 때문에 밑으로 많이 갑니다. 요런 관계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3.2 마이크로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나머지는 계산기에 맡기셔야 되겠죠. 근데 계산기로 할 때, 네. 뭐 간단하게 계산기 사용법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마이너스를 빼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계산기로 두드릴 때는 갈로 안에 든 이 마이너스 눌러야지 곱하기 빼기 하면은 에러 납니다. 이 마이너스는 빼기가 아니고 그 방향을 의미하는 갈로 안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계산하면 0.4 뉴턴이에요. 0.4 뉴턴. 이때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다? 계산 결과가 플러스면은 반발력이요. 반발력이 작용하고 마이너스라면은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흡인력을 의미합니다. 흡인력. 그래서 6번에는 0.4 뉴턴의 흡인력이다. 답은 4번이고요.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 비슷한데 결과가 묻고 있는 결과가 틀리죠. 공기 중에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쿨럼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쿨럼의 두 전자가 1m 거리에 놓여져 있을 때 이들이 갖는 전기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에너지는 1은 힘 곱하기 거리. 근데 지금 제가 FR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 FD, 어떤 문제에서 FA, 어떤 문제 FL,
어떤 문제에서는 F 뭐 T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 의미하는 바를 외우셔야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R은 거리를 나타내는데 D는 우리가 보통 D라고 하면 간격을 나타냅니다.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R은 거리. 그 다음에 A는 보통 반지름을 나타내요. 반지름. L은 길이. 뭔가의 길이. T는 두께. 그 다음에 D는 지름. 뭐 많아 이렇게. 근데 공통적으로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보면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떤 데 FR, 어떤 데 FD, 어떤 데 FA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의미로 외워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너무 공식으로 다가가시면은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R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F는 얼마? 4파 엡실론 R 자성분의 Q1, Q2에서 1은 FR이니까 곱하기 R을 하면 4파 엡실론 R분의 R이 한 약분되죠? Q1, Q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을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은 즉석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죠. 이 정도는요. 요 공식 대입을 하면은 일단 공기 중이라 그랬죠. 공기 중이니까 엡실론 제로고 이것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9 곱하기 10의 구승입니다. 그다음 거리가 1이고요. 1분의 Q1은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1이니까 단위는 줄이 됩니다. 2번이고요. 계속해서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전기 자기학에서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꼭 전기 자기학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목에서도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기가 벡터의 형식이면 내가 풀이도 벡터의 형식으로 풀어야 돼요. 만약에 보기가 스칼라의 형식이면은 스칼라의 형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8번 문제 딱 봐요. 보기가 벡터입니다. 맞죠? 그래서 풀이도 벡터의 형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기의 형태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의 형식으로 나와 있으면 좀 어렵겠구나. 스칼라 형식으로 나와 있으면 좀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8번은 보기가 벡터의 형식이기 때문에 벡터로 풀이하시면 돼요. 봅니다. 점 P가 1, 2, 3, Q는 2,0,5m에 각각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콜론과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콜론에 점전하게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힘 F를 구하는데 지금 Q1, Q2가 있으니까 4파 엡실론 R 자성분의 Q1, Q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것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그러면 벡터의 형식으로 풀이하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벡터는 일장에서 어떻게? 크기 곱하기 방향인데 이 크기는 이렇게 구한 거예요. 방향 뭐예요? 방향 뭐다? 뭐?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 네. 그래서 크기와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실수 없이 풀이하시려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좋아요. 보세요. 지금 X, Y, Z 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 2, 3
x가 1, y가 2, z가 3인 요 지점이 우리가 1, 2, 3입니다. P점이요. P점. 그 다음에 2,0,5요. 2,0,5는 어디냐? x가 2, y는 0, z가 5입니다. 5. 예. 5.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이 2,0,5요. Q점. 이렇게 되었을 때 P점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Q점에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P점에 작용하는 힘이죠. P점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P점에서 Q점으로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뭘 구하느냐? 크기와 방향이기 때문에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P점은 1, 2, 3이고 Q점은 2, 0,5점이니까 거리, 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P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1에 2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X성분은 마이너스 1, Y성분은 2, Z성분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 R은 어떻게? 거리 R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니까 거리 R은 어떻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면 3입니다. 3. 거리 R은 3이에요. 따라서 크기를 먼저 구하면 보세요. F는 지금 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기중이라 볼게요. 9 곱하기 10의 9승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여기에서 거리 R이 얼마예요? 거리 R이 3분의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분의 Q1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Q2가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입니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뉴턴이에요. 마이너스 8뉴턴. 예. 힘의 크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6번 같이 물었다고 하면은 6번 같이 물었다면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8. 그리고 크기는 8이고 방향은 흡인력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근데 8번 문제에서는 보기의 형태가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은 뭐냐?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되죠. 단위 벡터. 그러면 단위 벡터 어떻게 돼요? 단위 벡터는 크기분의 벡터입니다. 어떻게? 크기가 얼마요? 이 거리의 크기가 3이죠. 3. 단위 벡터 A0는 3분의 이 얼마? 마이너스 1. 평태로 하면 마이너스 1의 I. 얼마? 플러스 2. J. 마이너스 2. K. 이것이 우리가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합해요. 얼마? 마이너스 8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 얼마? 3분의 마이너스 1R 플러스 2J 마이너스 2K 하니까 얼마? 3분의 8에 I 마이너스 2J 플러스 2K 요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3분의 8에 I 마이너스 2J 플러스 2K에서 답은 1번인데 우리가 6번에서 구한 것하고 8번에서 구한 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인데 풀이가 굉장히 차이 나죠. 그 차이는 보기가 스칼라냐 벡터냐 이것 차이입니다. 예, 요 문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이 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약간 변형이 되었을
여기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벡터는 크기 곱하기 방향에서 이 방향을 단위 벡터를 구해서 그 크기에 곱한 것 뿐이에요. 네. 계속해서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점녀나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이 F일 때 이 부분에 점자나 Q3를 놓을 경우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사이에 쿨롱의 힘은 F'이다. F와 F'의 관계로 옳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Q1이 있고요. 여기에 Q2가 있습니다. Q2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얼마예요? 4파 입시로 R의 자승분의 Q1, Q2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됐는데 얘가 지금 F라 하고요. 여기에 지금 Q3가 있다고 합니다. Q3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게 했을 때 F' 를 구하면 지금 보세요. Q3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힘이 작용할 것이고 이 사이에 힘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힘의 크기가 바뀌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Q1이 바뀌거나 Q2가 바뀌거나 엡실론이 바뀌거나 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Q3가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 Q3에 의해서 Q1, Q2 값이 바뀐 것도 아니고 얘 때문에 유전율이 바뀐 것도 아니고 얘 때문에 얘가 밀려났다고 하면은 뭐 거리가 멀어지거나 당겨졌다고 하면은 거리에 변화가 생겨서 크기가 달라졌겠지만 거리가 달라졌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거리도 변형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왔다 하더라도 F1과 F는 같다는 거예요. 얘가 있다고 하더라도 Q1, Q2 값이나 유전율 값이나 거리의 값이 변했다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그 힘은 변함없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번입니다. 10번. 중공부의 전화를 놓지 않으면 외부에서 준 전화는 외부 표현에만 분포된다 한다. 이때 도체 내 전개는 몇 볼트가 되는가? 뭐야?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전화라면 얘들이 외부 표현에만 존재합니다. 즉 전하는 이렇게 외부에만 존재하고 내부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602 곱하기 15 마이너스 19승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5 마이너스 19승이기 때문에 얘들은 0이 되는 거예요. 0. 내부의 전기량이 0이 되고 따라서 이에 따른 전개 내부의 전개도 0이 된다. 이것은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10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11번. 보기는 스칼라인데 주어진 전개 값이 벡터입니다. 한번 볼게요. E는 I 플러스 2Z 플러스 3K I 플러스 2Z 플러스 3K인데 자기학에서 용어만큼 중요한 것이 단위입니다.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는데 그때 실수 굉장히 많이 하셨어. 볼트 퍼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 1cm당 이만큼입니다.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Q가 0.01 마이크로 쿨롱이 얼마?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고 3의 미터로 움직이는데 거리 R이 3의 미터요. 여기서 I가 뭐겠어요? IJK 할 때 방향입니다. 3의 방향이에요. 이때 한 일은 이때 움직이는 필요한 일은 얼마냐? 앞에서 했죠? W는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힘 곱하기 거리예요. 힘 곱하기 거리. F는 뭐였어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F는 얼마? Q이죠. Q의 R인데 얘가 스칼라로 주어졌다면은 그냥 크기 곱하기 거리 하면 돼요. 그런데 벡터로 주어졌죠. 전개도 I, 2J, 3K, R도 3R 이렇게 벡터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벡터를 할 때 전개, 뭐 자개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벡터에서 1은 내적이었습니다. 내적. 벡터로 주어졌을 때 1은 내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적은 뭐다? 회전하는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도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트. 1이기 때문에 같은 성분. 그러니까 전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R은 3I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러면 J나 K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을 해야 돼요. 얼마? Q는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E가 얼마? I 플러스 2J 플러스 3K에 내적 얼마? 3I 하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JK는 의미가 없죠. 얼마? 0.0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I도 또 3I 하니까 3이 됩니다. 3. 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렇게 보면 계산 맞아 하면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0.0이라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요거 센티미터 보세요. 1cm당 1cm당 1이라면은 1m당은 1cm에 1이라면 1m 100배는 100이 되겠죠. 그래서 볼트 퍼 센티미터일 때 얘 값이고 지금 볼트 퍼 센티미터를 대입해서 3 곱하기 10 마이너스 8이 나왔으니까 얘가 만약에 볼트 퍼 미터가 된다면 1cm당 이만큼이면 1m당은 100배죠. 1cm는 1m는 100cm니까 100배가 됩니다. 따라서 얼마? 여기에 곱하기 10의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100을 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네, 6승. 그래서 11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3 곱하기 15 마이너스 6승. 요거 마지막까지 잘 하셨는데 1번 있죠. 3 곱하기 15 마이너스 8승. 이걸로 답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단위 잘 안 보고. 왜? 11번은 3번입니다. 12번 봅니다. 대전도체. 플러스로 대전되었거나 마이너스로 대전된 그 도체. 표면 전화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뾰족하다면은 이 작은 면적에 전하가 많이 분포되었을 것이고 이게 뭉텅하다라고 하면은 큰 면적에 똑같은 전하량이 분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가 더 밀도가 높죠. 얘가 밀도가 낮습니다. 즉 뾰족할수록 전하 밀도가 높다. 그러면 답은 1번이죠. 표면 전하 밀도는 뾰족할수록 커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전하 밀도는 뾰족할수록 이것을 다른 말로 곡률이 크다. 곡률이 크다. 곡률 반지름이 작다. 우리 곡률 반지름은 요거 있죠. 요거. 이것을 곡률 반지름이 합니다.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곡률은 크고 전하 밀도는 크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반지름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곡률 반지름이 크죠. 따라서 곡률이 작게 되고 전하 밀도도 작습니다. 13번이에요. 13번. 진공중에 놓인, 우리가 진공중에 놓인 공기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마이크로 쿨롱의 점전하에서 Q가 3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3m 되는 점, 그래서 3m는 뭐예요? 거리 R이 3이죠. 전개는 얼마냐? 예, 전개는 얼마냐? 뭐요? E는 48 엡실론 R 자승분의
Q가 됩니다. 전개의 기본 공식. 여기서도 공기중이라고 했으니까 에프실론 제로가 되고요. 9 곱하기 15의 구성. R 얼마? 3의 자승. 3의 자승분의 Q는 3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대입을 하니까 전개는 3000V per 미터가 됩니다. 3000V per 미터. 14번. 두께 D미터인 판상 유전체의 양면 사이에 150V 전압을 갔을 때 내부에서의 전개가 3 곱하기 10의 4승 볼트 per 미터이다. 이 판상 유전체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인가? 지금 문제가 전압 V가 주어졌고요. 전개 E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V와 E 사이의 기본 공식 뭐다? 지금 뭐 V는 원래 마이너스 EDL이죠. 예. 적분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이런 판상 콘덴서 등에서는 V는 이거요. 적분을 하면 요거 빼고 D 빼면 얼마? ED가 되죠. V는 ED. 혹은 E야. 따라서 D는 유전체 두께 D는 얼마? 2분의 V가 되고요. V가 150. E가 3 곱하기 10의 4승. 4승 하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렇게 했을 때 단위는 우리가 MKS 단위라고 해서 기본 MKS 단위가 뭐냐면 미터 킬로그램 세커예요. 길이는 기본 단위가 미터, 무게는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모두 MKS 기본이고 미터가 됩니다. 미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얼마요? 1mm죠.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는 1mm니까 얼마? 5mm가 됩니다. 14번에는 답이 2번. 계속해서 15번 가볼게요. 15번. V는 X제곱으로 주어지는 전위부 볼 때 X는 20cm인 점의 전개는 V는 X제곱입니다. 이때 X가 20cm인 점의 전개는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구전인지 혹은 뭐 전화분포가 군지 선인지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았죠. 따라서 이때는 일반적인 공식을 대입해야 됩니다. 즉 앞에서 했지만 V는 EDL,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게 일반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뭐 우리가 뭐 평행판 콘덴서나 구나 이런 것에서는 V는 ED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어떤 형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식에 대입을 해주시고요. 묻고 있는 전개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니까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에 IJK가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면 V가 X제곱이니까 X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X의 함수니까 Y나 Z는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제곱 I 하면 X가 이 X 지금 X제곱이죠. X제곱이 X에서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2XI가 됩니다. 즉 전개는 마이너스 2XI 즉 I 방향인데 마이너스 I 방향이란 거예요. 벡터고요. 마이너스 I 방향이고 크기는 2X입니다. 지금 X가 20cm 점 0.2m죠. 따라서 얼마? 0.1 대입하면 마이너스 0.4I 혹은 마이너스 0.4 AX I를 AX로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답은 뭐요?
크기는 0.4고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으로 0.4 하니까 15번에는 4번입니다. 네. 16번. 16번. 예. 또 벡터입니다. 보기가 벡터죠. 예, 보기가 벡터니까 16번은 벡터로 계산해야 되겠다. V가 EX, XY, OYZ죠. 예. YZ 플러스 3일 때 2,1,0에서 전개의 세기는 그리고 보기는 벡터입니다. 따라서 한 것 있죠? 2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고 합니다.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얼마? 2X 플러스 5YZ 플러스 3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X 플러스 5YZ 플러스 3 네.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에 2X 플러스 5YZ 플러스 3입니다. 그럼 한번 해봐요.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X가 없는 것은 다 날아가죠. 예, X가 없는 건 날아갑니다. Y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Y가 없는 것 다 날아가고요. Z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Z가 없는 것 다 날아가면 됩니다. 예. 여기에 I, J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K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에 E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2가 되죠. 2. 예, 2. 그래서 I.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OYZ로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OZ, J. 그 다음에 OYZ를 Z에 대해서 미분할 거 얼마? OY, K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2,1,0에서 2,1,0이라는 것은 X가 2, Y가 1, Z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X는 없죠? Z에 0을 대입하면 Z에 0을 대입하면 얘는 없어지죠. 없어지고 Y에 1을 대입하면 얘는 5가 됩니다.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2I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K 16번에는 답이 3번이네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5K 17번 볼게요. 17번 전위가 VA인 A점에서 Q쿨럼 전하를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L만큼 이동시킨 점 P의 전위는 단 전개 E는 일정하다고 한다. 보세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그림을 그리면은 좀 실수가 적어요. Q쿨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Q쿨럼이 있고 이렇게 있죠. 전하를 Q쿨럼 플러스 Q쿨럼이죠.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Q쿨럼을 하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전위가 VA인 A점에서 얘가 A점이고 전위가 VA입니다. 이 점에서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 Q쿨럼이면 전개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전개와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이 지점으로 옮긴다는 거죠. 이 거리가 L만큼 옮긴 점 P의 전위는 이 점이 P고요. VP를 구합니다. 단 전개 E는 일정하라고 한다. 전개 E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VP는 보세요. 기본 VA에서 지금 보세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전위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우리가 전기력선 성질할 때 전기력선은 전개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죠. 즉 이렇게 흐르니까 얘가 이렇게 올수록 전위는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VA에서 플러스 V인데 전개가 이고 거리가 L이면 전개에서 L을 곱하면 그게 전위죠. 따라서 얼마? VA 플러스 이 V는 얼마?
2L만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인데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전위 자체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반지름 Am 되는 구도체 Q콜론 전하가 주어졌을 때 이 구의 중심에서 OA 되는 점의 전위는 지금 구도체고요. 전위입니다. 보이는 얼마예요? 보이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Q죠. 예. 쿨롱의 법칙은 힘은 R제곱분의 Q1Q2, 전개는 R제곱분의 Q, 보이는 R분의 Q입니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4파이 엡실론 곱하기 거리 R이 얼마다? OA입니다. 구의 중심에서 OA 되는 점의 전위니까 얼마? 5A 분의 Q 하면 20이죠. 28 엡실론 A분의 Q가 되네요. 뭐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얘는 엡실론 제로로 보시면 되고요. 18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원래 좋은 문제라면 유전율이 뭐 공기 중이다 혹은 아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줘야 엡실론인지 엡실론 제로인지가 명확합니다. 원래 좋은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19번입니다. 19번. 공기 중에 0.1 곱하기 15의 많아서 육수클럭이 점전하겠다. 전압 Q에서 거리 A는 1m, B는 2m 있는 두 점 AB 사이의 전위차는 몇 볼트인가? 전위차는 VAB라고 하면 VA-VB 단순히 VA에서 VB를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수록 작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큽니다. 따라서 거리가 가까운 데서 거리가 먼 데를 빼주시면 돼요. 얼마? 4파이 엡실론 거리가 얼마? 1분의 Q는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요.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2분의 0.1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니까 4파이 엡실론 분의 0.1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묶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계산기에 다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엡실론 제로가 되고요.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450입니다. 전위차는 두 개의 전위의 차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가까운 데서의 전위에서 먼 곳의 전위를 빼주시면 돼요. 공식으로 하면은 해설에 있는 것처럼 4파 엡실론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고요. 20번입니다. 20번도 원점에 0.4 마이크로 쿨롱이 있을 때 두 점 4,0,0과 0,3,0 간의 전위차는 몇 볼트인가? 유사합니다. 주어진 거리가 조금 벡터적으로 주어져서 그렇지 19번 문제 동일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 Y, Z인데 원점에 0.4 마이크로 쿨롱이 있대요. 여기에 0.4 마이크로 쿨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은 뭐요? X가 4, Y가 0, Z가 0이 요 지점. 요 지점과 0,3,0은 뭐요? X가 0, Y가 3, Z가 0입니다. 이 지점이니까 얘는 보세요. 거리가 얼마요? 4,0,0이니까 얘는 4. 얘는 얼마요? 0,3,0이니까 얼마? 거리가 3이죠. 따라서 19번처럼 V는 얼마? 4파이 엡실론 공기 중에 Q가 얼마?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작은 데서 큰 걸 뺀다 그러죠. 거리가 작은 얘가 전위가 더 큰 겁니다. 얘가 뭐니까 더 작은 거예요. 얼마?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답은 300V가 됩니다. 300V. 20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